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 풀어볼 문제는 솔브데이시 클래스2 백준 1816번 숫자 카드 2입니다. 우선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 해결해 보셨나요? 그러면 문제를 간단하게 읽어 보겠습니다. 자, 숫자 카드는 정수가 하나씩 써져 있는데 n개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제 n개가 정수가 주어졌을 때 숫자 카드를 각각에 대해서 몇 개 가지고 있는지 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 그리고 이 숫자들에 대해서 각각 몇 개씩 있는지를 출력하면 돼요. 그래서 10이 3개가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10이 3개 출력이 되고 그리고 9는 없어서 0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볼 텐데 딕셔너리라는 자료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해요. 딕셔너리는 뭐냐면 말 그대로 약간 사전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C++에는 이제 맵이라고 존재하는데 이제 보면은 이제 A를 딕셔너리로 이런 식으로 선언합니다. 딕트라고 선언하고 또는 이렇게 중괄호 열고 닫기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때는 어, 얘가 set도 될 수 있고 딕셔너리도 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A 알고라는 키에 대해서 이제 리즘이라는 아이템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A 100이라는 제 키에다가 준을 넣어주고 A 욱이라는 제 키에다가 은을 넣어주면은 A를 프린트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제 알고에는 이제 리즘이 대응이 되고 그리고 100에는 준이 대응이 되고 욱에는 은이 대응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고 참고로 얘기하면은 이제 이 자료 구조는 중복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알고 이제 뭐 스팟 이렇게 다시 또 입력을 해주게 되면은 알고 스팟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리즘이 스팟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유의하셔야 되고요. 이제 각각의 요소들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냐면 이제 A, 알고를 이렇게 출력을 해주게 되면 리즘이 출력이 되고요. 백은 준, 묵은 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A의 키라는 것, 우리는 키라는 거를 등록을 한 적이 없죠. 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키 에러, 즉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해서 한번 코딩을 해볼게요. 네, 자 우선은 n을 받아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d라는 거에다가 한번 이렇게 딕셔너리를 선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받아줄 건데 어디다 저장하지 않고 그냥 포문에서 바로 읽어드릴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해줄게요.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이 입력이 되고 그거를 하나씩 x가 갖고 오게 됩니다. 자, 그러고 어,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뭔가 이제 0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하나도 없으니까 0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증가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한번 해보면은 네, 키에러가 뜹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x라는 것이 뒤에 있다면 뒤에 하나를 더해주고 그리고 없다면은 이렇게 1로 세팅을 해주는 뭐 이런 식으로 좀 작성을 하는 걸 선호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하면 다 등록이 된 거고요. 다시 한번 M을 먼저 받아줘야 되죠. 이제 마찬가지로 이것도 print dx를 하면은 될 것 같지만 또 키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등록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에러가 뜨기 때문에 x가 있을 때는 그거를 출력을 해주고 없을 때는 0을 출력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이 잘 나올 겁니다. 네, 잘 나오죠? 이제 이것만 어떻게 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출력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프린트에는 end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주면은 마지막에 줄을 띄어쓰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백으로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옆으로 출력이 잘 될 거예요. 이거 엔드를 해줘. 네. 네, 이렇게 잘 출력이 됩니다. 한번 제출해볼까요? 표준 입출력이 아니어서 근데 많이 느릴 수는 있습니다. 네, 이렇게 딕셔너리를 이용을 해봤는데, 근데 지금 써봤듯이 딕셔너리는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많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는 문제 풀이를 할 때 딕셔너리보다는 디폴트 딕트라는 거를 좀 더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디폴트 딕트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호출을 했을 때 기본값으로 인식을 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디폴트 딕트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디폴트 딕트 선언을 하고 그 안에다가 어떤 자료형이 들어갈지를 선언해줘요. 이제 인트를 넣어주면은 인트의 기본값인 0이 이제 디폴트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걸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잘 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잘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뭐 이것도 제출해 볼게요. 네, 이것도 정답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사실 메모리 때문에 좀 딕셔너리를 사용하는 건데 메모리가 그렇게 막 빡빡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숫자 제한이 마이너스 1000만부터 1000만인데 굳이 딕셔너리 안 써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자, 우선 받아주고 그리고 딕셔너리 대신에 이제 2000만 1개의 이제 0개 배열을 선언해주고요.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해주면은 정답 처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잘 되죠? 네, 이것도 한번 제출해 볼게요. 네, 네, 이렇게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면 이렇게 정답 처리를 받을 수가 있죠. 보면은 지금 딕셔너리만 쓴 게 메모리 가장 적게 쓰고 제일 빠르고요. 그리고 디폴트 딕트를 쓰면은 메모리를 좀 더 쓰고 접근 속도도 약간 느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열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 이제 많이 선언했기 때문에 2000만 개나 선언을 했기 때문에 메모리 좀 많이 썼죠. 그런데 우리가 코딩하는데 편함에 있어서는 얘도 괜찮은 풀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